네, 궁금한 썰명에 두 번째로 들어볼 썰은 바로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지난 5월 6일과 13일 이틀 동안 패널 토의 4회, 전문가 질의응답 6회, 분임 토의 5회 등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5개 도시의 시민 469명이 이런 긴 과정을 거쳐서 토론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 그리고 이 토론의 과정에서 처음 의견이, 시민들의 첫 번째, 맨 처음 의견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즉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선거제 개편, 야, 저 국회의원들 다 나쁜 놈들이지 돈만 바라는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랑, 그래서 막 국회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 때랑,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들 한 500여 명이 함께 토론했을 때 나온 결론이 굉장히 달라지는 놀라운 모습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론조사라고 하고요, 공론회의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 직접 전문가 패널로 참여하셔서 그 과정을 직접 지켜보시고 직접 의견을 내셨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박원호 교수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 공론조사가 공론회의라고 했나요?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였네요. 맞습니다. 정식 명칭은. 네. 5월 6일과 13일 이틀 동안 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 공론조사가 어떤 겁니까?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런 공론회의가 어떤 거고 왜 하는 건지. 네,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우리 보통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여론조사를 할 때 응답하시는 분들이 일단 그 관심사 자체가 이제 아주 그 높은 수준은 아니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정보도 충분히 많이 습득한 상태에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도 뭐 그 여론조사를 전공합니다만은 이제 굉장히 지나가면서 이제 그냥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화로 뭐 맞습니다. 그냥 한마디 툭.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과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론조사라는 게 이제 외국에서도 뭐 상당히 많이 도입을 하는 뭐 하고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년 전에 신고리 발전 계속 할 거냐 말 관련해서 거냐. 그런 것들도 했었는데, 요게 아이디어가 이제 샘플링을 대표성 있는 샘플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서로 토론을 시키고, 그다음에 의견들이 어떤 방식으로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자, 그냥 단순히 사실 느낌을 쭉 이야기하기가 쉽거든요. 여론조사에서는.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전문가 이야기도 들어보고 서로 간에 토론도 해보고 질의응답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의견이 정말 근데 놀랍게 변화했더라고요. 이번엔 좀 생각보다도, 저도 뭐 예전에 해봤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뭐 한 10% 내외 정도에서 그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또 사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 다음에 뭐 아주 그 토론을 많이 한 그런 공론조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비교적 짧은 시간, 짧은 준비 기간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변화된 폭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어떤 변화가, 놀라운 변화 몇 가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뭐 예를 들자면은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저희 시민들이 이제 가장 싫어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국회의원 의원 정수를 이제 늘리는 거. 늘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정말 싫어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내가 직접 뽑은 사람 아니다라는 맞습니다. 생각. 네, 내가 직접 뽑은 사람, 그다음에 직접 뽑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게 정당들이 어떻게 보면 뭐 마음대로 설정한 그 순서에 따라서 그냥 당선된 사람, 정당이 정한 사람. 당 대표가 내리꽂은 사람, 이런 느낌을 많이들 갖고 계시죠,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물론 그 또 일반 시민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과는 또 달리,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민주주의 과정에서 이게 또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여튼 조금 말씀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말씀들을 드렸는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를 늘려야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27%였는데, 수기하기 전에는. 네. 그런데 이제 수기가 끝날 때 이분들이 70%가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거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변화죠. 한 예. 43% 정도가 이제 더 늘어나신 거고. 그러니까 이건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획기적인 좀 비례대표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좀 많이들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뭐 제가 사실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중간에 서로 토론을 하시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335 막 그 식사하시면서 그다음에 막 또 얘기하시죠. 화장실 앞에서 막 그 서로 이제 토론들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실 이제 좀 가슴이 찡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중에 이제 결론 하나가 이런 그 비례대표 한국 정치에서 한국 국회에서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이 상당히 더 필요한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기 전에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해서 수기 전에는 27%, 수기 뒤에는 70%가 찬성을 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도 이제 이것도 좀 놀라운 결과 중에 하나였었는데 네. 국회의원 숫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늘리자 줄이자 그대로 두자. 맞습니다. 그래서 줄여야 한다가 65%였어요. 처음에. 수기를 하기 이전에. 예. 그런데 이분들이 한참 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37%로 줄어들었으니까 극적으로 줄었네요. 극적으로 줄어들었죠. 예. 그래서 늘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수기 전에는 13%였는데요. 네. 지금 이분들도 늘려야 한다는데 동의해 주신 분들이 이제 한 33%로 20%가 늘어났습니다. 여기도 드라마틱하네요.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물론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 그러면 좋아하시니까 줄이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사이즈도 우리나라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례대표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국회의원분들 만나보면 많이 계신데 근데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이 얘기 못한다 우리는. 우리 욕먹는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사실은 이번 그 공론조사의 가장 큰 교훈이 뭐 이런 결론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사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시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생방송으로 뭐 중계가 되기도 KBS에서 하고. 생방송으로 중계했죠. 근데 이걸 사실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제 네. 좀 어떨 때는 뭐 설득 내지는 이제 네. 좀 뭐 논리적인 어떤 뭐 네. 뒷받침이랄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회에서 국회의원 분들이 이런 일을 또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그분들은 맨날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야 이거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반대한다. 우리 예. 그 의원 정수 절대로 늘리지 않겠다. 그리고 굉장히 쉽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개특위에서 처음 나온 안은 사실은 330명 정도 330명으로 약간 증언하는 안이었었는데 그거 그냥 3일 만에 뒤집어졌어요. 맞아요. 근데 그 이유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국민들이 싫어하는 건 우리는 하지 않겠다. 아니 근데 그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만약에 맞다고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서서 또 잘 설득을 하면은 금방 또 설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사실 보여준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서로 토론하게 한다면 합리적인 자신들만의 집단지성에 따른 결론을 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은 많은 분들이 나는 그래도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거 싫어요. 비례대표 늘리는 거 싫어요. 라는 의견들을 주시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핵심적으로 설득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공론회의에 500인 회의에 참여하신 분들이 드라마틱하게 의견이 바뀌었는지 먼저 의원 정수 왜 늘려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의원 정수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후 첫 국회가 이제 13대 국회, 네. 이제 뭐 88년도에 그 선출된 분들이죠. 네. 이 당시 대한민국 저는 이것만 봐도 사실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 뭐랄까 저희들 정부 예산이 네. 한 몇 조쯤 됐는지 한번 예상해 보실 저 한번 기억이 혹시 나세요?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금이 당시에 한 600조 정도 되나? 지금 600조쯤 됩니다. 예, 예. 지금 600 뭐 한 거의 30조쯤 예, 됐죠. 예. 근데 그쯤 그 됩니다. 당시에 예산이 20몇 조였다고 그래요. 그럼 300 뭐 거의 그 정도쯤 되는 예. 30배 이상 예, 30배 이상이 거죠. 늘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아니 뭐 우리가 그만큼 더 잘 살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네.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정부 사이즈가 그만큼 커진 거죠. 예. 근데 정부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사실은 뭐 주로 이제 거의 행정부일 텐데 예.
국회가 감시해야 되는 그 돈과 예산이 사람이 30배가 된 거예요. 우리 뭐 소득으로 이야기해도 좋겠습니다만 국회의 예. 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행정부를 뭐 감시하거나 이제 국민들을 대표해서 컨트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행정부 사이즈가 30배가 됐는데 우리 국회의원 정수는 그대로잖아요. 저는 국회가 사실 할 일이 30배 이상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1987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그 얘기도 저는 이렇게 나온 것 중에 재밌게 봤는데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면 특권이 3배로 늘어나는 거다 1인당. 네, 제가 사실은 뭐 예전에도 언제 그 칼럼에도 그런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고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국회 그 의원들 보기 싫으니까 100명으로 줄여라. 그 100명으로 그 줄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국회의원이 100명인데 우리나라의 지금 그 국회법이 필리버스터를 3분의 1 의원 정에서 3분의 1로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뭐 30명 남짓 되는 그룹이 친한 의원들이 있으면 어떤 입법도 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권이 그만큼 세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의원 정수를 줄인다고 해서 이제 국회나 국회의 권한이 약화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특권이 이제 늘어난다. 소수한테 더 집중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TV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정말 살아생전 의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국회의원을 100명을 줄이면은 더 못 보지. 보기가 더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오히려 그 이걸 이제 저희들은 뭐 정치학자들은 접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접근권. 액세스 포인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접근 포인트가 사실은 오히려 발에 채일 정도로 좀 흔해져야 국회가 좀 더 국민들이 보다 더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뭐 그 권한 1인당 권한은 오히려 더 약화될 수 있는 게 국회의원들을 더 많이 뽑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 같이 참여하신 그 서복경 교수님은 야 돈이 걱정이고 세비가 걱정이라면 적어도 4년에서 8년 정도 지금의 돈을 가지고 조금 돈을 나눠 쓰는 걸로 더 인상하지 말고 이런 것도 국민들에게 그게 꼭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만은 국민들을 좀 설득하려면 그런 방안도 정치권에서 충분히 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안들이나 제스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회법에다가 뭐 쓸 수 있죠. 국회의원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좀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뭐 오늘 이야기할 더 중요한 뭐 이야기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자, 그다음에 비례대표도 지금 보면 27%가 비례대표 의석 확대 최초에는 근데 수기 후에는 70% 거의 뭐 압도적으로 이건 이제 그런 이건 왜 늘려야 되는 겁니까? 이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땐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제가 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 이게 뭐 그렇게 사실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양당 독점 뭐 공생 체제 이런 것들이 뭐 문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자면은 단순 다수제 소선거구 지역구가 그렇게 나쁜 제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 다수제는 결선 투표 없이 한 표라도 더 많이 얻는 사람이 당선자가 되는 거. 이게 단순 다수제 소선거구제 한 명 뽑는 선거구제. 교수님 방송입니다. 변호사님이 원래 저 정치학 전공이신 것도 제가 잘 알죠.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는 지역구 선거가 이게 그렇게 나쁜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번에 나온 결과들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소선거구제 한국 국민들이 소선거구를 놓을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것도 이번 그 결과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소선거구가 이게 내가 나의 선거구에서 지역구에서 어떤 의원을 뽑아서 그 사람이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나가서 뭐 예산도 따오고 그다음에 뭐 결혼식 줄에도 서고 그다음 잘못하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또 뭐 징벌을 한다고 할까요? 또 혼낼 수도 있는 누군가가 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대표성, 책임성 가진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일종의 책임성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그러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예를 들면 중선거구라고 이야기하면 중선거구 2명 2인 이상을 뽑는 게 중선거구제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구에 2명 이상이 되잖아요. 오히려 대표성이 잘 안 맞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한국 국민들이.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다른 이런 소선거구 지역구의 다른 사이드의 문제는 뭐냐 하면
군소 정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수 정당 대표성 같은 것들이 어렵죠. 줄어들거든요. 그 다음에 네. 사표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네.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저는 비례대표도 또 그 나름의 그게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을 대표하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뭐 전체 국가를 생각하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양자의 네. 밸런스가 깨졌다는 거죠. 지역구가 너무 현재 압도적으로 지역구가 많아서 압도적으로 6분의 5, 나머지가 이제 6분의 1쯤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지역 일만 막 하면 국회의원이 말이야 나란 일 걱정을 해야지 동네 구의원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란 일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아니 동네 사람들은 챙기지도 않나 살펴보지도 않나 이런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저는 그 모순된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국회가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네,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상충되는 가치들을 네. 우리 국회라는 기관 안에 그걸 이제 같이 넣어야 되는데 그 밸런스가 저는 그 깨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동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밸런스가 지나치게 지역구에서의 대표성, 책임성에 과도하게 몰려 있으니 맞습니다. 적어도 비례대표 숫자를 늘려서 그런 국정을 돌보고 소수자를 대표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유권자인 나를 대표하고 책임지는 이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된다. 맞습니다. 최소한 맞습니다. 2대1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그런 하죠. 이야기들이 있죠. 네. 아니면 독일처럼 1대1로 차라리 맞춰주면 네, 제일 네. 좋겠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정치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를 근데 지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네. 지역구를 줄이거나 지역구 의원 정수를 줄이거나 전체 의석수를 늘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전자는 뭐 두 가지 이유에서 어렵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역구 의원들이 이제 자기들 그 뭐 기득권이라고 제가 부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구가 다른 걸로 이제 합구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반발이 심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시간이 다 됐어요. 우리 지금. 그렇군요. 예. 네. 어쨌든 비례대표 늘리자. 그다음에 3분쯤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의원 숫자도 좀 늘리자 뭐 이런 거였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이 조사는요. 이번 달 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선거제 개편 공론조사입니다. 수기 전 최초 조사는 이달 1일부터 2일까지 수기 토론회 모집에 동의한 만 18세 이상 남녀 534명 상대로 실시했고요. 이후 6일과 13일 패널 토의, 전문가 질의응답, 분임 토론, 재수기 과정 등을 거쳐서 총 469명에게 13일 최종 조사가 실시됐고요. 두 차례 조사는 모두 휴대전화를 이용한 웹조사 방식이었습니다. 방송법상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 자, 지금까지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